대종경 인도품 42장, 대종경 인도품 42장 보겠습니다. 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가정은 한 나라를 축소하여 놓은 것이요. 한 나라는 여러 가정들을 모아놓은 것이니 한 가정은 곧 작은 나라인 동시에 큰 나라의 근본이 되나니라. 그러므로 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사회 국가에 나아가도 그 사회 국가를 잘 다스릴 것이며 또는 각자가 그 가정을 잘 다스리고 보면 국가는 따라서 잘 다스려질 것이니 한 가정을 다스리는 호주의 책임이 중하고 큼을 알아야 할지니라. 이 인도품 42장은 이제 그거 아니에요?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의 논리죠.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고 근데 그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에서 근본은 뭡니까? 근본은 수신이에요, 수신. 네, 수신. 수신이 근본이에요. 그러면 대종사님께서는 수신에 대해서 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대력을 말씀하세요. 3대력. 그러니까 3대력을 결과적으로 자기 안에 갖추면 그게 수신의 역량이고 그 3대력의 역량은 가정을 다스리게 하고 또 그다음에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세상을 평천하게 한다. 이제 이런 의미의 인도품 42장 본문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대종사께서는 여기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가정은 가정에서 국가로 나아간다. 이제 이렇게 도 말씀하시지만 국가의 작은 단위가 가정이고 가정이 모이면 국가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가정은 누가 모인 거냐? 사람이 모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따지고 보면 한 사람이 모이고 두 사람이 모이고 세 사람이 모이고 그러면 그 세상 좋아지는 거예요. 예.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되면 거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야. 예, 수신을 잘 해서 원만한 인격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수신의 요법, 제가의 요법 이러면서 그 원불교 정전의 최초 법어에 쭉 나오잖아요. 예, 그 수신의 요법의 내용을 이제 잘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요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아, 한 가정, 한 나라, 이 전체, 그러니까 여기서는 호주의 책임은 중요하다. 이제 요렇게 바라보면 일단 드러나는 세계 속에서, 인과보응의 세계 속에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요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요. 요 세계를. 나와 가정과 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면 세계. 이렇게 되겠죠. 국가, 세계.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 현상이 드러나는 자리는 어떻게 생겼느냐? 청정한 거예요. 예. 근데 가정에서 청정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로 가정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게 수신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상의 자리로 가정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이제 부인 같으면 남편 같은 부인이죠. 그 부부간에 서로를 볼 때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이 내가 이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어제 만났던 관념으로 오늘 만나고 있는가? 내가 평소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관점으로 이 사람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그 어린 시절에 배웠던 그런 옳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으로 내가 이 사람을 보고 있는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 가정 재가가 어렵겠죠. 한 가정이 제대로 다스려지기가. 자녀를 바라보는데 그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이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인가? 아니면 분별주착에 찌들어 있는 경지인가를 잘 살펴봐야죠. 예. 그렇다 보면 내가 그런 마음으로 가정을 바라보면 가정에 소속된 구성원 모두가 깨어날 것이고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어딘가의 사회 구성원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회에 처하면 그 사회도 그 사람이 속함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겠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화예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예, 현실은 참담하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하지만, 그건 공부 모임 할 때 얘기고, 교당에 나갈 때 얘기고, 가정으로 돌아오면은 이론상의 자리가 구현이 안 돼요. 예. 그리고 엄마하고 아빠 대할 때는 이 친구가 잘 됐어. 왜냐면 엄마 아빠가 마음을 잘 써주니까 잘 받아주고. 한데 밖에 나가면 자기를 그렇게 대해주고 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가족 구성원은 밖에 나가서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어떠한 특정한 한 사람들만 이렇게 그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도 노력하고 저쪽에서도 노력하고 모두가 노력하는 가운데에 함께 성장해 가야 되는데 너무 힘에 벅찬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종교,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무슨 파랑고 일제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이 일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일을 하면서도 이게 될까 싶지.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옳은 길이라고 믿으니까. 될까 싶지. 여러분, 가정에서 돼요? 저는 가정에서 지키려고 노력해요. 잘 된다는 아니고 노력은 하고 살아요. 자녀를 볼 때도 내 자녀를 뭐랄까, 그냥 예쁨과 사랑으로 그냥 내 새끼다라는 관점으로만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어, 또 걔네들을 갖다가 평가하고 뭐하고 판단하고 할 때도 그 판단이 나의 자의적이고 나의 어떤 옳음에 갇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항상 하고, 훈육을 할 때에도 항상 청정한 자리를 떠나지 않아서 훈육하려고 노력해요. 화를 내도 화내는 가운데 청정해요. 그래서 저는 화를 내고 난 이후에도 바로 돌아와요. 혼을 내고 난 이후에도 바로 마음이 혼내기 전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려고 노력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아이가 이제 좀 잘못을 저질렀어요. 쉽게 말해서 좀 짜증나는 짓을 했어. 정토가 이제 혼을 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정토를 보니까 정토가 진심으로 화가 났어요. 훈육을 위해서 방편으로 그 화를 쓰는 게 아니라 화에 잠식이 된 거야. 그렇게 보였어. 그래서 정토한테 물었어요. 진짜 화가 난 거냐? 화를 쓰고 있는 거니? 화가 완전히 난 거냐? 그랬더니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파묻힌 거예요, 화에. 그 내가 또 저녁에 와가지고 또 다시 물었어. 진짜 그랬던 거냐?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근데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잘 안 된대. 이게. 화가 나면 진짜 화야, 그냥. 좋으면 좋고. 그 안에 흔들리지 않는 그 무엇이 없어. 대중이. 돌아와지질 않아. 화를 내고 난 이후에도. 자기 화가 한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바람 불어서 파도가 치면 바람이 멈춰도 잔물결은 계속 있는 것처럼. 음. 그러더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념적으로 생각으로 옳다라고 하는 판단은 다 있지만은 실제로는 안 된다니까. 실제로는 안 돼. 그러니까 청정한 자리가 일상에서 유지가 돼 봐야 이제 이게 실자성이 있구나 없구나 그게 판가름이 나고 내 역량이 어느 정도구나 이런 것도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가 가정에서 모두를 대할 때 그 근본이 된다고 하면 다 평안하고 원만할 거야.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그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어떤 직장에 속하고 사회에 속하고 또는 국가에 속할 때 그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그렇게 원만하지 않겠냐고. 특정한 어떠한 뭐 어떤 사고에, 특정한 어떠한 사상에 어떤 이념과 이데올로기에만 집착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는 특정한 사람의 이익에만 집착하지도 않을 것이고, 어디에도 치우치고 편착되지 않고 원근 진소에 끌리지 않는 마음으로 정사를 할 거 아니냐고. 그러면 그 나라가 원만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는 따지고 보면은 다 그 안에 사람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서. 근데 그 사람의 근본을 따져보니까 그 본래의 근본 자리는 청정한 자리더라.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자리더라. 그것이 세상을 치유하는 가장 어, 묘방이에요.
요방. 네. 세상 난리는 대종사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음 난리라. 세상의 전쟁은 마음 전쟁이에요. 우리는 훌륭한 도원수가 되어서요. 마음 난리를 평정해야 돼요. 예, 그럼 어떤 힘을 갖춰야 되느냐. 청정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면 이 인도의 모든 길은 다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지식의 양이 해결해 주진 않아요. 절대.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하는 게 좋다. 막 책에 나오죠. 막 이렇게, 뭐 그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시하잖아요. 막 솔루션을. 그리고 막 TV에도 맨날 뭐 오만 솔루션이 그렇게 등장을 해요. 문제 상황은 이렇게 막 대처하라고 뭐 오만 개 다 나와. 음. 근데 그것이 과연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세상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좋아지는가. 자, 그러니까는 우리 인도품 42장도 지금까지 공부했던 맥에 속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공부길과 우리 대종사님 그런 말씀하시죠.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은 뭐냐면 공부길과 인생길이 있다. 공부의 요도와 인생의 요도. 공부길과 인생길이 있는데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걸 근본으로 세울 거냐. 이 청정한 법신불 이론상 자리를 근본으로 세우는 거예요.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재불재성의 시민이고 일체중생의 본성인 그 자리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세우고 수양하고 그 자리에 근본에서 연구하고 시비를 가른다는 거죠. 그 자리 근거에서 취사하고 정의 실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원만한 거야. 그 다음에 인생의 요도는 뭐냐. 사은세우 삼업팔조잖아요. 인생길.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청정한 그 마음으로 차리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유익을 줄 건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근본이야. 그것만 되면 인생길과 공부길에 그것만큼 밝고 분명하고 시원한 아주 단순 명료한 길이 없어요. 그게 인도라고. 인도. 예. 자, 그래서요. 인도품 42장 본문 말씀은 사실은 막 뭐 건드릴 얘기가 많은 얘기가 아니고 사실 딱 떨어지는 이야기예요. 예, 그냥 한번 딱 읽고 그냥 넘어가도 그만인 수 있는 그런 본문이지만 살을 조금 붙이려고 말씀을 조금 더 드려봤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을 다스리는 호주의 책임이 중하고 큼을 알아야 할지니라. 한 가정을 다스리는 호주의 책임이 중하고 큼을 알아야 할지니라. 이때 호주는 남자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뭐 우리 항상 아이들 있는 데서 이야기하지만 우리 집은 가장은 내가 아니라 엄마다. 아빠는 돈 못 벌고 엄마가 돈 번다. 그러니 우리 집 가장은 엄마다. 엄마 말씀 잘 들어라.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자, 대종경 인도품 42장 본문 말씀. 이런 모든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이르기까지 여기를 갖다가 제대로 다스리고 훌륭하게 경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보신 그 근본의 의지에서 그 근본의 의거에서 그 힘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게 아까 전에 우리가 시작 전에 이제 잠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뭐 법과 사상 얘기했잖아요. 진나라 시대의 법과 사상. 진나라의 법과 사상은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사실은 뭐냐면 그 법과 사상도 육아에서 나온 거잖아. 순자의 성악설에 근본한 거예요. 그 이사하고 한비자라고 하는 사람이 법과 사상의 대표 주자거든요. 이사와 한비자. 그런데 이사하고 한비자가 사실은 순자 제자예요. 재밌지. 진시황이 육아를 갖다가 완전히 그 불태워 없애버리잖아요. 분서갱유. 책은 육아 서적을 싹 싸잡아서 불살라 버리고 갱유. 그 갱이라고 하는 거 이제 땅을 갖다 파가지고 육아 선비들을 산채로 묻어버려요.
줄 세워놓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그냥 한 번에 밀어 넣어가지고 싹 묻어버려, 산채로. 어마어마한, 거의 한 500명 가까이 되는 유가 선비들 죽여버려요. 예.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그 선진, 그러니까 그 진나라 이전의 유교에 한비자하고 이사라고 하는 그 법과 사상의 그 뿌리가 그 순자라니까? 유교, 유교라니까요? 예? 뭐, 이 쓸데없는 얘기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왕조가, 진시황의 왕조가 20년이 못 가고 그냥 망하잖아요. 폭정을 하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성품이 선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갖다가 다스리고 제대로 하려고 하면 강력한 법질서를 통해서, 강력한 체벌을 통해서, 잘못하면 그냥 강력하게 그냥 이걸 갖다가 제재하는 방식을 통해서만 바로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진시황이 생각할 때는 이 나라를 갖다가 통일제국을 진시황이 처음 만들었잖아. 통일제국을. 이 통일된 나라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육아의 어떤 도덕성에 근본해가지고 거기에 호소해가지고 통치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얘기고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고 법으로 해야 된다. 그냥. 그래야만 이 강력한 왕권과 이 강력한 통치로 이 제 제국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봤는데 아니야, 다를까, 이게. 그렇게 해갖고는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반란이 일어나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항쟁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난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20년 만에 그렇게 대제국을 세워놓고 20년 만에 몰락한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그것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제 입이 쓸데없는 대로 흘러가지만, 그래도 말 나온 김에 뭘로 흘러갑니까? 훈고학으로 흘러가요, 훈고학. 훈고학으로 흘러간 이유는 뭐예요? 그 전에 그걸 다 불태우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이후에 저기 뭐 이제 진나라가 이제 분열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같이 이제 막 이제 유교라고 하는 사상도 이제 막 이제 꼽히고 어쩌고 막 이제 이러는 과정에서 이 훈고학이라 과거에 다 불태워버리고 없으니까 그걸 책을 갖다가 막 이게 복원을 하고 거기에 무슨 뭐 이렇게 해설을 붙이고 하는 그런 학문이 발달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다시 나오는 게 이제 세 번째 세대인 이제 그 주자학이 나오는 겁니다. 주자학이. 성리학이. 자, 보세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한 나라를 통치하려고 할 때, 그렇게 알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고. 어떤 힘과 어떤 권위에 의지해서 그 통치되는 게 아니니까 아버지가 가장이 돼가지고 가족을 다스릴 때 권위도 때론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착한 성품에 아주 그 근본에 호소하는 그러한 것들이 공존해야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예를 들면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도덕성에 대한 호소와 또 어떤 그걸 발현하는 어떠한 그런 것도 함께 가야 되지만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혼내고 단죄하는 그것도 공존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한쪽에 일방적으로 치우쳤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돼요. 진시황처럼 문제가 돼요. 하지만은 어 일방적으로 한쪽만 예를 들면 이쪽이 옳다고 이쪽만 했을 때는 여기가 문제가 생기고 여기만 옳다고 여기만 하면 또 이쪽에 문제가 생기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잘못된 건 잘못된 거, 바른 건 바른 것으로 바로 세우면서도 항상 근본은 인간의 어떤 심성의 그 근본을 믿어주고 거기에다 응원을 해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아이를 사랑하지만 상벌이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망가진 경우가 아주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현대에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집에서는 괜찮은데 밖에 나가면 엄마처럼 아빠처럼 이 아이를 돌봐주지는 않거든요. 이 아이의 욕망에 대해서.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적응 안 되면서 애가 삐뚤어지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밖에 나가서 잘못했으면 부모가 데리고 와서 얘를 바르게 지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네 잘못 아니야. 너는 문제 없어. 이 지랄하고 앉아 있으니까 얘가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예. 혼을 냈어야지. 아이가 잘못한 건 부모 책임이에요. 그건.
근데 진짜로 삐뚤어진 아이들 보면 부모가 어떤 그런 개념이 없어요. 이기적이고. 그냥 내 아이는 무조건 잘못한 거 없어. 뭐 이런 식의 태도죠. 그걸 막으려고만.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 그런 문제 많이 나오죠. 학폭 터져갖고 이 사람들 행위하는 거 보세요. 자녀를 지키기에 급급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자기 어떤 권력까지 동원하고 막 압력까지 넣어가면서 어떻게든지 지키고 막 있는 사람들은. 예.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떠안아야 되고 그 고통을.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공존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라고. 공존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만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불생불멸만 말하지 않아요. 인과보응도 말하죠. 아무 문제 없는 자리도 말하지만 철저하게 구분되는 문제 의식도 대종사는 같이 말씀하세요. 현실의 철저한 현실 세계의 그 아주 그냥 뭐 신랄한 문제에 대해서 대종사께서는 반드시 인식하시고 이걸 개벽하고 바꿔내기 위해서 우리 교단을 만드신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내면에 전혀 흔들림 없고 문제없는 자리를 근본으로 삼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니까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바탕에 있다라고 하는 이 대종사님의 교법의 근본 취지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가져야 한 가정에 있어서도 사랑과 매가 공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과 매는 공존할 수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폭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존해야 된다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에, 뭐 요즘에 우리가 정말 짜증나고 답답한 게 뭐예요? 이게 국가를 보더라도 제일 답답하고 화가 나고 하는 게. 아니, 이놈의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편파적이고 그냥 한쪽 지향적이고 그냥 막 원만성이 없어요. 막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나라를 보면 막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근본을 거기 어떤 치우친 어떤 한쪽 편에 서 있는 그런 정치. 그러니까 뭐 정당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어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라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그냥 대기업과 그냥 뭐 중소기업 막 그렇게 수많은 그 갈림길 속에서 그걸 조장하는 정치, 편가르기 정치. 그래서 그 세력이 많으면 내가 이기는 거고 자기 편 세력이 적으면 내가 지는 그런 편가르기 정치. 지역으로 나누고 뭐 뭘로 나누고 해가지고 그 얼마나 유치찬란합니까? 언제까지 이런 꼴을 봐야 돼요? 재미난 건 전부 다 그런 정치인의 그런 노름에 같이 춤추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춤추고 있어. 따라 덩달아 가지고. 그런 어떤 지역적 차별을 얘기하면은요, 그냥 바로 아웃이어야 돼요. 그냥. 원근 진소와 시비, 희로애락과 원근 진소와 막, 이런 거에 끌려가지고 만약에 판단을 한다. 특정한 사상에 경도되었다든지, 특정한 어떤 지역에 경도되었다든지, 또 특정한 계층에 경도된 판단들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 바로 아웃이어야 돼.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치판에서 승승장구를 하니까 이 나라가 이게 답답한 나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은 하면 안 되는데, 해놓고 맨날 하면 안 된대. 맨날 해놓고 하면 안 된대. 희한하지. 여하튼요, 인도품 42장, 근본은 역시 이론상이다. 이제 이렇게 한 말씀 드리고요. 이걸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